올해 은혼시까지 살았으니까 살긴 사는데 좀 되게 카리스마 강하고 되게 가부장적이고 그래서 완전히 반대라서 제가 남편으로서는 솔직히 좀 힘들어서 제가 올해 은혼식이라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 남편한테 반지를 하나 사달라고 했어요. 조그만 새끼 반지. 그러니까 그냥 제가 헤어지지 않고 살아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받고 싶어요. 대견하신다는 생각이 드시죠? 네, 너무 힘들어서. 그러니까 굉장히 대외적으로 되게 좋고 뭐 능력도 있는데 아내에 대해서나 이런 게 되게 너무 가부장이 너무 심해서 좀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.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배우자가 가부장적인지 아닌지까지는 저는 몰라요. 다만 선생님 단주에서 배우자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거는 알아요. 맞아요. 이 사주가 제가 왜 배우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선생님이 이제 아까 논술 선생님이라고 하시잖아요. 자, 배우자가 같은 직업을 해버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이제 되게 선생님이 힘들어져요.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을목이 아까 경로를 끌어온다고 했잖아요. 그럼 그 뿌리가 여기로 가거든요. 그래서 내 배우자가 같은 일을 해버리면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요 글자가 이제 아까 왜 임신사의 얘기 잠깐 말씀드렸죠? 그러면 배우자하고 사시는 데 있어 갖고 애로사항이 많아져요.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,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. 네, 무척 힘들었어요. 제가 일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고. 그렇죠. 그리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뭐 이제 약간 심하게 얘기하면 의처증 비슷한 것도 따라오시고. 네, 맞아요. 의처증은 아닌데 거의 이혼 도장을 찍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. 그러니까 수업하는 거 때문에, 그러니까 그냥 현모양처로 있기를 되게 바래요. 현모양처로 있기를 바랬는데 제 일을 하니까. 근데 선생님은 현모양처럼 죽어도 못 살았어요. 왜냐면은 선생님은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사주고 집에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우울증 걸려요.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절대로 집에서 그냥 가정육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소뚜껑 운전은 그것만 하라고 하면 못하죠. 그래서 사실은 저도 워낙 싫어해서 제가 어떤 일을 계속 할 수 있으면 것도 남편이 격려를 했으면 그만했을 건데 너무 싫어하니까 제가 저항에 의해서 더 열심히 하고 제가 그만두는 것도 제가 의지로 그만두겠다까지 이렇게 해서 이만큼 왔어요. 그래서 저희 남편은 거꾸로 이만큼 된 거 자기 때문에 됐다라고 할 정도로 이상하게 그게 좀 너무 강해요. 그래서 혹시나 올해 배우자가 전근을 간다든지 혹시 두 분이 떨어져서 사실 일은 없나요?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저는 이래 말하면 이상하지만 저희 할머니가 승이셨어요. 그러니까 원래 승이 아니고 원래 교육을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당신이 승이 되셔서 글을 좀 푸세요. 솔직히 글을 푸셔서 할머니가 전두환한테도 갔다 왔어요. 전두환한테 가서 글을 풀어줄 정도로 할머니가 글을 푸는데 하나씩 풀어줬어요. 저한테 딱 하나 풀어줬는데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빌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안방자리 빈다고. 그래서 결혼하고 정말 저희 남편은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. 그러니까 늘 출장을 가고 거의 뭐 한국에 있는 적이 별로 없고 또 한국에 있어도 거의 새벽에 가고 그래서 늘 떨어져 있었고, 그러니까 제가 봐도 할머니가 그 이야기 하셨어요. 떨어져 있는 게 어쩌면 이 두 사주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,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저희 남편하고 떨어져 있으면 잘 맞아요. 그러니까 안 싸우는데 딱 오면 어떻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거로 부딪히는 거예요. 정말로 부딪혔는데 이제 한 몇 년간 이제 좀 같이 있었던 거고 지금도 직장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. 그래서 그리고 또 여전히 다시 또 출장을
출장을 이게 가고. 장이라고 할게요. 네,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살면서 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게 안 맞는 거예요. 되게 너무나 반대가 안 맞아서 좀 사실 힘들고 이럴 땐 저희 남편한테 출장 안 가요 이렇게 물을 정도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남편 제가 이만큼 살아온 거는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나마 버틴 것 같아요. 네,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걸. 맞습니다. 이게 네. 왜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냐면요. 네, 올해도 특히 많이 가요? 특히 떨어져 있어야 되고 올해 붙어 있으면 더 큰일 날 수 있는 데서 말씀드렸고요. 네. 그러니까 이 사주의 특징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. 배우자가 같은 직업을 안 하면은 네. 배우자랑 같이 못 사는 사주인데 네. 그래서 제가 배우자가 계신데라고 여쭤보거든요. 있었으면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. 신랑하고 거의 저기 각방 쓰든지 아니면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럴 때는 살아갔어요. 불굴의 의지로 살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런데 불굴의 의지로 사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그 덕분에 환갑 이후에 제법 많은 돈을 갖고 사시게 될 거예요. 60 이후에 예. 그 이야기도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좀 들었는데 뭐 긴가민가 이야기를 아니 선생님이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사시면은 환갑 이후에 남부럽지 않게 부자가 돼요. 와. 아니 정말 힘들었습니다. 예, 정말 힘들었고 다른 분들은 그거를 안 믿을지 몰라도 저는 대부분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아니 떨어져야 좋은데 저희 남편 제가 여행 가는 것도 싫어해요. 심지어 이렇게 모임에서 제가 12시 넘어가서 문을 잠그기도 하고 좀 너무 60까지만 참아봐. 60까지만 참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상상을 초월해요.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솔직히 좀 많이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가고 이런 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.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자기랑 같이 가는 건 좋아하는데 제가 여행 가는 건 싫어하고 하여튼 어쨌든 25년을 그런 속에서 살았어요. 근데 남자들 와이프 여행 가는 거 다 싫어해. 싫어하는데 우리 남편도 싫어해요. 그러니까 그거는 그럼 제가 그러면 어쨌든 안 맞는 남편하고 지금 살은 게 잘 한 거예요? 아니 어떤 사주는 도리어 이 사람하고 왜 사냐 뭐 빨리 떨어져야 돼. 아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정말 다행이에요. 선생님이 일단 잘 참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환갑 이후에 굉장히 돈을 많이 갖게 돼요. 진짜. 피눈물 흘렸습니다.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보통 이제 이 사주가 임수면 옆에 개수가 있잖아요. 네. 자, 이 개수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비경겁제, 겁제라고 표현을 해요. 이거 쉽게 말하면은 내 재물을 여기 정화라는 재물이 있는데 문제는 나도 얘를 원하고 얘도 이걸 원해요. 그런데 정화랑 합을 한 건 누가 합을 했느냐? 임수가 합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거 무슨 얘기냐면은 합은 결혼 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얘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얘는 얘게 아니라 내게 됐어요. 자, 그러니까 이 재물은 내 거가 확실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 임수는 병화를 띄우는 글자지 이 작은 걸 묶이는 걸 되게 싫어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결혼을 해갖고 정답으로 묶이잖아요. 그러면은 그 묶인 것 때문에 되게 답답해 하시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럴 때 둘 중에 하나예요.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든지 내가 피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피워야 되고 그게 아니었으면 이제 배우자나 내가 해외를 가거나 주말 부부 살거나 이렇게 떨어져서 살았을 경우 그런 케이스인데 자 선생님이 이혼을 안 했다는 얘기는 이 재물은 내 거가 되죠. 그럼 환갑 이후에 요 시점에 이때가 이제 낮 시간으로 흘러가면서 전문 용어 하면 모르시니까 그냥 정의만 목을 요 임수하고 정화가 합치면 정의만 목이라고 하는데 그때 요때가 꽃을 핀다. 그래서 크게 돈을 번다. 환갑 이후에 큰 부자가 됩니다. 그러니까 참고 사는 거에 대한 그 응분의 대가가 따라와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아마 되게 고생하셨을 거예요. 그냥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선생님이니까 참고 살았지 어지간했었으면
좀 못 참았을 것 같기는 해요. 조금 있어 운다 이제 왜 그리고 그러고 중요한 거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아까 논술 네. 가르친다고 했죠. 선생님한테 배우는 애들이 신기한 거는 의사, 검사 뭐 아니면은 이제 그런 쪽에 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아이들이 생겨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. 여기 가르치는 분의 자주에 따라서 판검사나 의사들이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요. 이런 소리가 그런 일을 주고. 우리 네. 어디 가서라고 아니 그래서 왜 제가 그렇게 아니 제가 가르치는 처음에 제일 제가 좋아했던 제자가 네. 지금 의사 수업을 했는데 걔가 그 3년 내내 전교 1등했고 과거 2년 만에 졸업했고 서울대 3년 만에 조기 졸업했고 지금 의전 다니는데 네. 인물도 잘생겼고 근데 걔가 잘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아니 그냥 회사 주변에서 근데 그 엄마하고 워낙 친하고요. 워낙 친한데 이상하게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좀 잘 돼요. 공부도 잘하고. 그러니까 일단 그게 궁금한 것 선생님이 가르치는 애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타고 나가시게 돼요.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. 너무 좋은 그러니까 왜 제가 그렇게 꼬집는 얘기를 하느냐. 보통 우리가 권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권력이라고 하잖아요. 숙살권 이런 거 다 권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권력은 금력이란 말이 있죠. 금은 물에서 놀기는 좋아요. 이 사주의 특징은 수가 3개예요. 그러면 그 물이 인신사의 숙살권을 갖고 있는 물이 쭉 흘러가는 사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노는 금은 물이 많으면 금이 노는데 그 금은 숙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가 이제 여기서 배우는 이런 사주한테 뭔가를 배우면 그 사람들은 권력자가 되든지 자 좋게 풀리면 권력자가 되고요. 나쁘게 풀리면은 이제 좀 그건 넘어갑시다. 나쁘게 풀리는 거는 좀 얘기하겠습니다. 좋게 풀려야죠. 네, 좋게 풀려야죠. 그래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애들 중에서는 의사, 판사, 검사 이렇게 사자 들어간 애들이 많이 나와요. 그거 소문 내셔도 돼요. 근데 그건 뭐좀 저희 동네는 저희 동네에서는 좀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. 공부를 잘하는 애를 공부를 잘하는 애를 뽑는다 첫 번째. 제가 뵌 적은 있지만 인물을 뽑는데 애들이 정말 잘생겼어요. 인물을 뽑는다는 말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자랑해도 돼요? 자랑해. 아니 근데 야 자랑해 동네 가서 해야지 여기서 뭐하냐 나도 이제 갈래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이 물에서 놀면 반짝거리잖아요. 그런 인물이 잘난 거예요. 아 진짜 인물이 좋아요. 몇 분에 잘생겼지. 그래서 일단 우리 이제 여기 막내도 풀어야 되니까는 우리 선생님 궁금한 거 말씀하세요. 아 그리고 네. 제가 이 가르치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죠? 한갑대까지 한갑 때까지만 해야 돼요. 어지간하시면요 한갑 이후에 했으면 좋겠어요. 네? 아니 그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. 아니 나이하고 상관없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애들이 다 잘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벌려고라기보다도 어쨌든 선생님이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는 게 되게 좋은 사주거든요. 아니 저도 그때 그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오늘도 사실은 제가 사주를 안 보려고 한 게 친구들 좀 알겠지만 제가 좀 안 좋은 일이 몇 년 전에 있고 지금도 뭐 진행 중에 있지만 사실은 좀 무서웠어요. 그전에는 명략 배우는 거 관심이 많았는데 제한테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푸는 거 자체가 무섭고 이거부터 더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못 풀고 사실은 이제 딸 사주를 보려고 했는데 딸 사주를 해도 사실은 걔가 궁금한 게 있을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봤어요. 그래서 봤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때는 이제 남편이 그런 걸 아는데 힘든 일이 좀 있어서 자기를 좀 봐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저보고 일을 오래 한다는 거예요. 일을 오래 한다는 거예요. 근데 그때만 해도 힘든 일이 없어서 저는 사실은 몇 년만 하고 그만두고 놀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놀아야지 했는데 그 몇 년 전에 사실은 저희 남편이 아픈 게 됐어요.